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정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값이 항상 일관되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평가하는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밀성을 평가를 할 때는 상대 표준 편차 혹은 변동계수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어떤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화학 분석 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그러는데, 뭐 세 개의 분석 기관이 있는데 각 분석 기관에서 측정한 결과값이 세 개씩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기관이 가장 정밀성 있는 결과를 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로 했는데, 거기에는 뭐 어떤 샘플을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은 서로 같은 샘플인지 서로 다른 샘플, 농도가 같은 샘플인지 서로 다른 샘플인지를 말을 안 해줬대요. 예. 근데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분석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들의 어떤 정밀성을 볼 때는 시험법이 달라도 상관없고요. 예. 그 다음에 샘플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같은 샘플인데도 서로 뭐 함량이 서로 달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측정한 값만을 가지고 이 값이 얼마만큼 잘 모여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서로 그 농도가 다른, 함량이 서로 다른 샘플을 우리가 정밀성을 비교할 때는 상대 표준 편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농도가 같은 샘플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만 가지고 평가를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농도 참값을, 함량 참값을 아는 샘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함량이 5%인, 이건 참값이에요. 참값인 샘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A라고 하는 시험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B라고 하는 시험기관에서 분석을 했다. A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4라는 값이 나오고 5라는 값이 나오고 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B라는 분석기관에서는 9라는 값이 나오고 10이라는 값이 나오고 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석기관 중에서 어디가 더 정밀성이 높은 결과를 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A라고 하시겠습니까? B라고 하시겠습니까? 얼핏 보면은 지금 평균이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평균은 지금 A는 평균이 5고요. B는 평균이 10이에요. 그러면 정확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함량이 5%짜리, 참값이 지금 5%짜리 샘플이니까 참값이 더 가까운 결과를 낸 것은 A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정확성에 관한 거고요. 우린 지금 정밀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정밀성을 따진다면 일단은 표준 편차를 측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서는 1이 나오죠. 여기서도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같은 농도인데 같은 함량인데 지금 표준 편차가 서로 똑같이 나왔으니까 정밀성이 똑같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평균이 5고 여기 평균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표준 편차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자, %RSD죠. 이걸 측정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얼마 나오니까 20이 나오는 거죠. 20 나오고요. 여기서는 얼마 나와요? 100을 10으로 나누니까 10%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 표준 편차가 어디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정밀성 있는 시험은 어떻게 돼요? 상대 표준 편차가 조금이라도 작은 B가 더 정밀성 있는 시험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도가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두 기관에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크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대 표준 편차는 커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더 정밀성 있는 시험 결과를 낸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표준 편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아직 이상하시죠? 아니, 아무리 봐도 얘는 지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표준 편차도 똑같으니까 이쪽에 더 정확한 거, 더 잘한 거 아닌가? 아니, 물론 정확성의 면에서는 A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정밀성의 면에서는 B가 훨씬 낫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평균이 더 높잖아요. 평균이 높다는 말은 뭐냐면은
오차율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는데 저울을 가지고 두 가지의 물체를 측정을 했어요. 하나는 측정값이 10.1mg이 나왔고요. 하나는 1.1mg이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물체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자 미리그램 미리그램 단위에서 소수점 지금 첫째 자리는 보통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차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한 1% 정도의 오차율이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10% 정도의 오차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높은 값을 측정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오차율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같은 저울이니까 당연히 그 저울에 대한 어떤 그 저울의 정밀도는 서로 똑같겠죠. 그죠? 정밀도는 똑같지만은 우리가 측정한 값이 더 많을수록 그만큼 상대적으로 오차율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오차율이 작아진다는 말은 정밀성이 크다, 높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표준 편차나 상대 표준 편차에 관한 내용은 그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밀성을 평가를 할 때는 표준 편차로 보는 것이 아니다. 농도가 같은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측정값의 평균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상대 표준 편차 혹은 변동계수라고 하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밀성을 평가를 할 때 아마도 정말 기준을 얼마로 잡느냐 이런 게 이제 없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뭐 고시라든지 이런 데는 정밀성을 기준이 얼마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2% 잡는다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2% 이하 이렇게 잡는데 만약에 샘플 안에 뭐 분석 대상 물질이 뭐 한 1%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그러면 상대 표준 편차 2% 이하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샘플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